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최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죽을 듯이 시장 빠지더니 그래도 뭐 시장이 좀 안정이 돼서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뭐 2550포인트까지 하회하는 거의 그때 그 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뭐 거의 27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코스피 기준에서 반등 굉장히 세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뭐 낙폭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치지만은 그래도 단기간에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보면 미국 시장이 연 이틀 반도체 종목이 계속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을 해도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속해서 밀려버리는 모습 속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최근 즉 어제까지도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서름을 좀 날려버리는 응축된 힘이 한반에 발산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장 초반부터 끝까지 시장을 좀 이끌고 올라와 준 모습이 굉장히 크게 보여줬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뭐 반도체도 반도체고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고 뭐 다른 여타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그 업종의 1등 종목군들 위주로 강력한 시세가 계속 분출이 되고, 시장의 새로운 테마라기보다는 이 조선업종과 뭐 조선업종 뭐 계속 움직이는, 그다음에 반도체의 각 파트별 대장주들 뭐 HBM, SSD, 뭐 패키징, 뭐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 뭐 원티어, HLB, 알테오젠 그 밑에 하부 이 플랫폼 관련된 제약바이오들, 그리고 변압기, 이 틀에서 시장이 변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완전 시장이 바뀌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 안에서 계속 돈들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에서 종목군들은 계속 뭐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든 눌림목 매매를 하든 돌파를 하든 이 안에서 기본적인 전략을 짜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테마가 최근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목군들이 우후죽순이라고 할 정도로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 이 올라오는 종목군들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기가 참 어려운 테마들이 참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단기 매매 위주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투자를 한 수익 매매가 훨씬 적합한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최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은 급한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한 시장이지만, 여유롭게 천천히 그냥 시장을 보는 뭐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런 시장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많이 변동성을 발휘해줘서 종목분들이 많이 밀리면 좀 싸게 사놨다가 그냥 좀 기다려서 좀 팔고, 또 사놨다가 기다려서 팔고 하는 전략으로 계속 종목군들을 보는 게 속이 편한 시장이지 않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 말까지 그냥 이벤트 진행하니까 뭐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반도체 응축된 힘에 의한 강한 반등과 코스피 단기 저항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자칫 잘못하면 세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를 해서 일단은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제약바이오의 경우 초록 발표 이후 타이틀의 결과물에 따라서 희비가 또 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랐다가 눌리면 다 매수 영역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계속 뭐 이렇게 올랐다 또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계속 무한 반복 할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특징이 2차 전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 24% 올랐으면 다른 일반 뭐 반도체 오른 거 보다 더 많이 5거래일 만에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만큼 2차전지도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마다의 반등의 탄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돌려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보면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 무난하게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 코스피 거의 2%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매우 양호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환율도 1,400원을 찍었던 부분에서 지금 1,369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주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용도요, 최근에 19조 4천억에서 단기간에 4천억 정도 녹았는데요. 사실 이 정도 신용이 녹은 거 가지고 신용 반대 매매가 많았다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그냥 뭐 세미 하락장에서 세미 반대 매매가 터졌다 정도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뭐 큰 차트로 보자면 지수는 하나의 이 큰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채널 자체를 깨버리는 강력한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채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이때 하락 추세로 정해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주식에서는 이런 채널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하나의,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항상 추세라는 것은 수평, 대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항상 똑같이 임의적인 추세가 아니라 똑같이 추세를 그려야 돼요. 그래야 이 추세의 신뢰도가 생기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 이 추세의 끝이 나와야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이때 이 하락의 추세는 이런 거였어요. 이런 하락의 추세가 이어지면서 저점과 저점이 만나는데, 이때 저점과 저점이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이 저점을 돌파하면서 이때부터 강력한 시장의 상승 드라이브가 좀 걸려줬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라든지 뭐 하락 추세, 하나의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하나의 채널이 만들어졌다면, 아직까지는 이 채널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죠. 큰 틀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채널이 맞다면, 이 채널이 맞다면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단기간에 뭐 세 번, 하나 둘 셋, 세 번째 파동을 그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번에는 반등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지난 두 번의 하락을 봤으면 이때는 하락의 강도가 워낙에 셌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도 엄청나게 셌고요. 이때 하락의 강도도 뭐 이때와 비슷한 정도로 많이 빠졌었죠. 단기간에 이때와 거의 비슷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빠지고 단기간에 반등의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때는 뭐 2차 전지를 제외하더라도 알테오제, HLB 등이 폭등해 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약간 좀 모습이 좀 달라요. 그때처럼 약간 그때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여전히 좀 코스닥에서 많이 든다라는 게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고요. 자, 반면에 코스피 지수적으로 보면 저는 이번에 코스피 레버리지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일단 전량 매도를 다 했고요. 레버리지 존은 이 구간이었었는데, 이번에 코스피를 보면 상승의 강도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월등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상승의 강도가 좋은 상태에서 이 추세대를 건드렸고, 이 강력한 지지 구간, 박스권 구간의 하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강도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잘 나와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함께 올라간다, 여기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리고 나서 떨어진 이후에 코스피를 다시 올려준다면 그거가 되지 않을까. 뭐 반도체는 뭐 기본은 할 것이고, 밸류업 하반기에 있던 거를 일단은 좀 당겨오기 때문에 그 밸류업 기대감이 종합주가 지수를 올린다면 가능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약간 옆으로 또 기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로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 이제 균적 반등하고 한 차례 좀 쉬는 동안 어떤 섹터가 갈지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보는 게 좋겠죠. 자, 해외 차트 잠깐만 좀 보면, 일단 테슬라가 요마치 많이 빠지고 지금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0몇 프로, 11% 오르고 있는데요. 올라와서 여기를 안착하고 돌파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예전에 이제 메타가
지금도 엄청 강력한데요. 이 구간에서 감원하고 난리 났습니다. 뭐 여기서 감원했을 거예요. 여기서 감원하고 실적 쇼크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으니까 감원을 이때 하고 뭐 구조조정 한다 하고 한 번 더 쇼크 나온 다음에 올라갔었죠. 메타가 그때부터 이제 84불에서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100불 잡고 5배가 메타가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작년 말 바닥 쳤을 때 88불, 90불 잡고 이 비싼 주식이 이 정도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테슬라도 과연 그렇게 갈지 이거는 추후에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이번에 낙폭이 굉장히 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채널을 이렇게 그리고 갔던 미국 증시에서 추측은 반도체였습니다. 이 반도체 내에서 엔비디아, SMIC, SMCI 그 밖에 이제 빅테크 종목군들이었는데, 이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빅테크 종목군들을 제외한 엔비디아가 반도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가 아직도 여전히 반등의 힘이 그렇게 크지는 못했구나. 이 반등의 힘이 올라오더라도 5일선, 10일선 다 꺾여 있는 상태에서 60일선까지 꺾였기 때문에 이 추세와의 하락의 강도가 다르다. 그럼 이러한 성격의 하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맞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 올라가서 맞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지금 반도체에서는 약간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전체 지수는 122평선에서 반등을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 그 금요일 날 나스닥 선물 떨어지고 있을 당시, 이게 목요일이죠. 금 목요일 금요일 맞구나. 금요일 날 저희도 장중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매매를 했어요. 당연히 여기까지 떨어질 거고 미증시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 보면서 매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장중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반등하고 마감을 했었죠. 이때가 이제 모든 거는 이평선의 첫 자리 60일 이평선을 강하게 깼다. 이격이 좁은 상태에서 강하게 이평선을 깼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밑에 구간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있는 데에서는 적어도 균적 반등은 나온다. 이 균적 반등이 10일선까지 나올지 60일선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균적 반등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잘해야 뭐 11선 여기까지 균적 반등을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음봉 쳐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좀 깔고 있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장이 생각보다 이번에 하락의 강도가 깊었어요. 생각보다 하락의 강도가 분명히 깊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리스크 관리와 수익 관리를 동시에 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녹아버렸잖아요. 종목들이 녹아버렸으니까 뭐 이런 지수가 레버리지가 막 30% 급락하고 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말했지? 자,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시가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변동성 많았습니다. 코스닥이 뭐 거의 음봉까지 내려갔다가 뭐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뭐 이때 이제 제약바이오 좀 올라오고 뭐 반도체 계속 좋은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올라왔다가 2차 전지 낙폭 축소하고 좀 올라오고, 오후장에서는 뭐 변화기 강세 보이다가 뭐 이것저것 저것 계속 돌아가는 정신없는 시장 모습 좀 보여주었다, 좀 보여주고. 자, 국내 증시 연이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사이 미증시는 연이틀 반도체 섹터가 급등 마감했죠. 그로 인한 에너지의 응축이 금일 반도체에서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의 반등을 쭉 키워놓은 하루였다라고 기본평을 해봅니다. 자, 간밤 미증시는 장 초반 제조 PMI 예상치 하회한 49가 발표되었는데요. 통상 이제 경기 둔화는 49, 즉 50을 하면 경기의 둔화를 알리는데, 미국 제조업이 49를 때렸다. GDP가 올라가는데 제조업이 떨어진다. 참 이거 굉장히 웃긴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게 지금 미국인데, 이 말은 뭐냐면 빅테크만 좋구나, 상위 종목군들만 좋구나, 이 꼴이 나버리는 시장이 미국이다라고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줬다. 대부분의 이제 이 뭐 생성형 AI 관련해서 올라왔던
이 산업 쪽은 좋았는데 그 외 산업 쪽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시장에 대변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한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습 속에서 시장이 좋아했고, 그 다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일본 기업 갑자기 기록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반도체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 속에 SMCI가 반등을 못했었는데 반등을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나스닥은 이틀째 강세 보였고 엔비디아는 하락폭을 다 만회를 했죠. 그 외 빅테크들도 무난한 흐름이었는데 특히 이제 메타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틱톡 금지법 하원 통과한 상태에서 메타의 스레드가 트위트의 일간 활성화 지수를 돌파했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나오면서 메타 신고가 가려고 하는 흐름이라 이 미국 빅테크 관련된 기업 중에 메타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실적 발표가 내일 있죠. 내일도 나쁜 모습은 아니겠다. 일단 그 정도 예상이 좀 돼보고요. 시장의 문제아가 지금 매그니피션트 세븐 기업 중에 테슬라와 애플이 문제죠. 애플도 중국에서의 견고한 지지가 다 깨져버리고 이제 3위로 떨어졌다라는 거. 이거는 팩트니까요. 애플이 굉장히 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테슬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말 그대로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모델 2에 대한 언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의 반등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델 2 언급이 나왔더라고요. 시장에서는 모델 2보다는 FSD의 언급에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FSD 당연히 하는 거고 모델 2 1년 앞당긴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2차 전지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 성격 물량, 그러니까 기간으로 좀 기는 모습이 계속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급하게 볼 종목은 섹터는 아니다. 천천히 볼 섹터다 정도로만 평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미증시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단기 저항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국내 경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세론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 4.5%인가 시가 갭을 들어 버리던데요. 그러면은 오늘 5% 오른 상태에서 내일 호실적이 나온다 치고 한 3, 4%갭 들어 버렸다 하면 추격 매수하면은 바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자, 그렇게 생각이 좀 드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내일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일단은 판단이 듭니다. 즉 장 초반에 기대감이 올라간 후 장 막판은 음봉으로 그려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금일 반도체 강세를 보면 HBM의 한미 반도체,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SSD의 한양 디지텍, 패키징의 하나 마이크론, 최근 강세를 좀 보였던 YIK, 즉 각 파트별 대장금만 오후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지 여전히 다수의 종목들은 그냥 반등의 크기가 크지 못한 모습이라 굉장히 아쉬움 많은 듯 합니다. 종목 선별 매우 중요한 시장 맞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경우 테슬라 실적 발표가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고 항상 보면 지수 급락에 잘 버티는 쪽, 먼저 양봉 뽑는 쪽이 반등이 더 강한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지난 급락에 사실 반도체 삭살날 제약바이오 2차전지 강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강함을 보인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과 조정을 거치면서 2차전지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물론 테슬라 호재도 있었지만 왜 포스코 퓨처엠이 더 강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GM의 컨콜,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잘 나왔는데 GM의 이제 얼티엄 세일즈 향 2차 전지 출고,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량 37% 증가 이런 데이터들이 나올 때마다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약간 판단이 됩니다. 일단 내일 에코프로가 액분할 후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 일단은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볼까 생각을 해요. 변동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변동성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대응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주전자 재료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차량 적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종목군들 더 보고요. 자, 제약바이오 오늘 밤 아스코향 초록의 타이틀이 공개가 됩니다. 초록의 제목이 그러니까 초록이라는 건 논문인데요. 논문의 제목이 공개되는데 얼마나 신박한 제목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이번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반복하면서 갈 거니까 천천히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자, 데이터 센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슈는 지속되는 상태에서 현 시장에서 전력 부족에 따른 데이터 센터 가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좀 여기저기 많이 들립니다. 그에 따른 전력 뉴스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까지 받쳐주니 주지 변압기에 브레이크가 걸리지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누굴 죽이려고 계속 올라가 버리는데요. 이거는 꼭지 매매는 선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수 영역이다. 변압기 및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왜 계속 봐야 될까요? 왜냐? AI 즉 GPU가 AI 생성 AI의 발달, 생성 AI의 패권, 생성 AI를 하지 않으면 빅테크는 더 이상 빅테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가 중요하죠. 바로 이 데이터 센터예요. 그 데이터 센터에 GPU를 사서 꽂아 놓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서 더 짓겠다. 여기다 돈을 막 쓰겠다라는 게 지금 이 변압기 뭐 등등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 주변의 인프라까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지어지고 있다. 라는 거. 근데 앞으로도 더 지어질 예정인데 아직 삽도 안 든 쪽이 이 중동하고 뭐 UAE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삽도 들지도 않았다라는 거. 이거는 아주 오래갈 테마로 생각을 하고 계속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우주항공 뭐 집단 위성 발사 성공과 5월 우주항공청 기대감을 맞물려서 좀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은 기준봉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항공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한 일주일만 종목을 안 보게 되면 다 훅훅 지나가서 뭐 사놓지를 않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점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트레가에 명확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 뭐 이런 종목군들 차후지간 대장주 위주에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올해부터 다 좋아지는 것 같고요. 조선 실적 다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네요. 하나 엔진, 하나 오션도 드디어 흑자 전환에 포를 썼고 삼성중공업이 먼저 흑자 전환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 오션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그간의 저가 수주로 받았던 이 조선 쪽의 물량은 끝났다. 그 말은 앞으로부터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로 베이스에 가깝다. 곧 다시 말해서 조정 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하고 분할로만 잘 사놓으면은 이쪽은 크게 박살나지는 않겠다. 왜? 저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조선 잘 봐야 되겠다 싶네요. 잘 봐야 되겠고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요. 변압기 글로벌 퍼입니다. 국내 이제 뭐 일단 현대 일렉이죠. 27.9배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 어제자 기준이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글로벌 최대가 30배입니다. GE. 예, 글로벌 대기업 GE 30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내 변압기는 저평가가 절대 아니다. 라는 거죠. 과거에는 뭐 상대 저평가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더 이상 저평가는 될 수가 없는 단계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판단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밖에 이제 뭐 스레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장막판의 변압기 뭐 너무나 테마가 좀 우후죽순이라 이런 걸 다 설명드리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한미반도체 정말 강력하고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강력한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걸 돌파하면 몰라도 돌파하지 않으면 그냥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 그림이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돌파 못하면 무조건 박스권이겠죠. 돌파라는 것은 갭으로 이 매물을 빵빵빵 날려가 버리면 뭘까 불가능이다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하락은 깊은데 반등은 좀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약하죠. 그럼 11선에서 맞고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PSK 홀딩스 오늘 제법 반등 강하게 나왔는데 돌파가 안 나왔으니까, 하나 마이크론도 반등은 나왔는데 이 종목의 펀더멘털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상당히 종목이 무겁네요. 상당히 무거워서 내일 이제 뭐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수가 근처인데, 저는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정리를 좀 하고 또 다시 이 종목의 전략을 좀 짜서 다시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이 나쁘진 않은데 굉장히 피곤하게 하네요.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SSD 한양 디지텍 어디 갔지? 한양 디지텍 이것도 하락할 때 사실은 추천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보면은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SSD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그 실적으로 팩트로 되어 있는 종목은 얘예요. 얘가 맞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올라올 게 얘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뭐 올라갈 때마다 뭐 거의 2, 30%씩 계속 올라가죠. 또 이런 구간은 당연히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자리였고요.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자리였고, 나중에 또 내려오면은 뭐 박스권 만들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마이크로 2 나노가 어제 이제 좀 올라오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잡주죠. 실적 안 나오고 뭐 옛날에 뭐 자율주행 붙여가지고 올라오고 막 그랬던 종목인데, 어제 이제 좀 세게 올라와서 이 박스권 돌파 흐름 보고 그냥 단타로 짧게 매매만 좀 했던 잡주 종목 하나 좀 봤었고요. 평소에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요. 이것도 2억 나와서 사실은 뭐 이런 날 거래량이 나와도 뭐 100억이면 사실 샀다 팔았다기 때문에 실적으로 90억 유입된 거고, 이건 뭐 얼마나 사겠습니까? 종목이 잡주여서 별로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핵심 종목군들 안에서 계속 대기하고 좀 기다렸다가 종목군들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인 것 같아요. 반도체는 그리고 급등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떨어졌을 때 의미 있는 구간들 내려왔을 때 계속 지켜보고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최근에 이 IP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은 흐름인데 약간 좀 막혀있는 모습인지라 딱히 매매 포인트를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를 좀 먼저 좀 보면요,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장중 한때 9.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도 9% 올라왔고 굉장히 단기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없다가 오늘 거래대금 좀 붙여서 올라와서 바닥의 신뢰도를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바닥을 잡아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2분기 이런 종목군들 다 실적 발표 잘 나와야 되겠죠. 지금 추격 매수는 저는 비추다. 일단 내일은 에코프로가 정지후 재 상장이죠. 다른 종목군들이 이런 다중바닥에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시가총액이 13조라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뭐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너무 급격하게도 빠졌죠. 60 거의 70만원 대에서 다이렉트로 50만원대까지 일단 떨어졌는데요. 50만원도 하나의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의 반등이 좀 나오는지 내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하고 첫 상장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거 외에도 이 조선 섹터 먼저 좀 보면은 하나 오션 월봉 기준에서 이런 자리는 굉장한 저항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뭐 당연히 이 구간에다가 선물 하락
배팅을 좀 해놨는데요. 선물 기준에서 보면 오늘 36,000원을 넘지를 못했어요. 선물이 36,000원을 못 넘더라고. 35,900원 뭐 해가지고 위로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좀 위쪽에서 매도를 좀 걸어놓고 실적 발표할 때 좀 기다렸었는데, 이 실적 잘 나왔는데 막 빠지길래 이때 그냥 일단은 뭐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해놓고 내일까지는 하방 포지션을 좀 가지고 넘어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어쨌든 이 상승의 폭만큼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보이면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선업종 보면 이번 달 말에 미국에서 무슨 조사 관련된 이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나오게 되면 이 또한 제가 봤을 때 단기 세론입니다. 무거워요. 이 종목군들은 분명히 무겁습니다.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래서 급등할 때 추격하지 말고 떨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직장인들이 하기가 좋아. 이런 게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좀 서서히 모아가고, ETF도 그때 이제 이런 구간들 말을 다 해놨었는데, 또 많이 내려오면 또 내려올 수 있어요. 만원 언저리까지 언제든지 종목군들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봐보면 참 좋을 것 같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STX 중공업 지금 급등이죠. 급등했다라는 거, 신고가를 쳤다라는 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업종 내에서 대장이 누구다, 내가 대장이다 라는 거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내가 대장이야, 내가 1등이야, 만원에서 17,000 70% 올랐는데 여기서 다시 뭐 반토막 내가지고 14,000원 13,000원 떨어지면 그때 보면 되겠죠. 뭐 HD 한화 엔진 뭐 등등 있는데, 일단은 저는 STX 중공업이 확실히 대장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변압기 HD 현대 일렉 같은 경우 이제 아까 퍼 기준에서 글로벌 티어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 드렸죠. 오늘자 퍼를 보면요, 이제 33배로 글로벌 1위 기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퍼 기준에서 이런 이 중후장대 종목이라고 해야죠. 성장주라고는 보지는 않고 중후장대 종목에서 이런 퍼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거, 고점 추격 매수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딱 이런 구간들 가면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가다가 조정받고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사진 첨부해 놓은 거 잘 참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장 막판에 무지하게 포모가 쏟아졌는데요. 재롱전기 말 그대로 장 막판에 그냥 매수하고, 이게 이제 위에서 매도된 것 같지만은 본전 매도입니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서 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돌파해서 들어간 거는 잘 한 건데, 돌파 매매 한 건데, 돌파 매매 하긴 한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굉장히 가파른 상태에서 파동으로 1, 2 파동 나오고 연장 파동 나왔으면 여기서 하락 1, 2, 3, 4 다 나왔거든요. 모든 파동이 다 나왔는데 이거 연장 파동이라고 합니다. 연장 파동, 상승의 각도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오버슈팅의 구간에서 포모가 찾아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포모의 내동매매가 시작되는 구간에 접어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돌파로 이제 평소처럼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매매 접어버리고 좀 말았었는데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시장에서 이런 유혹이라든지 압박이 많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파는 장 초반에, 장 초반에 또 의미 있는 뭐 첫 이슈에라든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점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조정 시에는 계속 지켜봐야 될 거예요.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 꼭 잘 챙겨 놔서 보시기 바랍니다. ESS의 서진 시스템, SSD의 한양 디지텍, 그 다음에 캡의 링네트, 그 다음에 삼화전기,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에
GNC 에너지 등등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다 같이 조정받고 이런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폭락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우주항공이 좀 셌는데요. 우주항공이 좀 셌는데 이번에 바닥권에서 이 장대 대량 거래량 만들어 놓고 이번 하락 구간에 사실은 이 종목을 보지를 못했어요. 봤으면 이런 자리들 지지한 거 확인하고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선 다 그어놨었는데 항상 바닥권에서 이 거래 대금 거래량 신고가에 모멘텀이 있을 때는 항상 주의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이제 반도체 엑시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시가 매수 종목 가격대에 전달드렸던 종목도 엑시콘이었습니다. 매수가를 살짝 아래로 됐더니 매수를 좀 못했는데요. 사실 이 갭 하단으로 저는 매수가를 설정을 했어요. 갭 하단으로. 근데 시가에 들어갔으면은 이것도 단기간에 이제 뭐 순식간에 한 10 몇 프로 짜리 종목이었는데 좀 아쉬웠고, 동시에 YIK도 이 엑시콘하고 엮여 있는 회사죠. 자회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엑시콘 이슈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개파락이 컸으면 훨씬 좋았던 종목이었을 겁니다. 그렇듯 악재도 시장 주도주의 악재는 사실 악재가 정말로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반등은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주도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이 근처에서 잡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더 먹을 게 있겠냐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쳤고, 오늘 최근에 이 에너지 관련해서 종목군들 약간 순환을 좀 하는데요. SDN 아침에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중간에 대장주가 좀 바뀌는 흐름이 약간 보여서 이때 좀 바뀌었었는데요. SDN이 먼저 올라갔는데 워낙 급등을 해놓은 상태여서 보통 대장주가 이런 쪽은 잘 바뀌죠. 얘가 떨어지는 흐름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대명에너지였기 때문에 대명에너지로 좀 바꿔서 좀 매매를 좀 했었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그래도 매매를 좀 몇 거래를 좀 한 것 같아요. 폴라리스 AI, 엊그저께 SP소프트 강세, 어제 한국과 컴퓨터 강세, 오늘은 폴라리스 AI 강세.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 흐름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도 회원님들한테 강하다 말을 해도 이런 걸 추천하기가, 왜냐면 종목이 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제가 오늘 느끼는 거지만은 재료가 없다. 재료가 없어서 매매는 하겠는데 하면서도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최근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하고 불안의 등을 타고 종목군들이 오르는 흐름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제는 뭐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돼도 계속 저항 맞고 움직이는데 계속 박스권으로 갈지, 바로 한번 올라갔다 또 떨어져서 갈지 지금 모르겠고, 이때는 제가 매매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참여가 좀 안 됐습니다. 사실 원하는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매매는 좀 못했고요. 3천당 제약도 나름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얘는 신고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하고 있는데 잘 갈 것 같고, 리가캠 얘도 조정 보이면 한번 봐볼 수 있겠고, 에이프릴 바이오 상대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좀 약해서 비중을 낮춰가지고 좀 봐야 될 종목 같고요. ABL 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조정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밤에 초록 나오고 종목군들 움직임 보면서 내일 종목들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쪽 제약바이오 플랫폼 쪽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